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썰 좀 풀어볼게요.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던 첫 휴가였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짬치 생활하는 동안 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휴가증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튀어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어머니의 그 푸근한 가슴이 제 가슴팍에 딱 닿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요즘은 군대도 잘 나온다니까 걱정 마. 나 좀 민수네 갔다 올게. 어머니, 민수네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민수네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문병 간다고 며칠 시골 내려갔다더라. 아니, 글쎄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맥이 탁 풀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민수 엄마, 아니, 민수 어머니의 엉덩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민수네는 저희 집 반지하방에 몇 년째 새 들어 사는 집인데 민수는 저랑 동갑인데 생일이 느려요. 그래서 저를 형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진짜 친동생 같았다니까요. 민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남편분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시는 처지라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장도 같이 보고 아줌마들끼리 하는 개도 같이 하고 가끔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수 어머니랑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건 진짜 기가 막힌 사건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MP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 마시고 당구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미 밤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아, 오늘 외박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주무시겠지? 집 앞 골목길에 다다르니까 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초인종 누르면 어머니 곤히 주무시다 깨실까봐 조용히 민수네로 통하는 쪽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설마 어머니께서 혼자서? 제가 오늘 MT 간다고 외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혼자 주무시다가 외로워서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죠. 안방 창문에 귀를 갖다 대고 살며시 엿들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남녀의 소리인 거예요. 대체 저 안에 누구랑?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봤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남자 위에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풍만한 덩이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야릇한 신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밑에 깔린 남자도 짐승처럼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 목욕하시는 거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어머니 속옷 서랍 뒤져본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도 솔직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뭐 그 정도야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사춘기 때 한 번쯤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제 바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소중이 끝에서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밑에 깔린 남자가 다리를 쭉 뻗는 겁니다. 딱 봐도 끝난 거였죠. 어머니는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닦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나와 컴컴한 마당에 숨어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새끼가. 마당에서 보니 반지하 창문으로 민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 녀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수 녀석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렸으니 나도 내 어머니를. 그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수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항상 어머니나 민수 녀석 둘 중 하나는 꼭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물론 제가 학교에 가거나 할 때는 어머니와 민수 녀석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 자식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4월이었으니까 벌써 2달이나 지난 거였죠. 학기 말고사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은 새벽 일찍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날은 집에 남았습니다. 인철아, 어머니 이모네 좀 갔다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께서 이모네 집에 가시고 저 혼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거기 민수네 맞나요? 소화기 너머로 낯선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네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급한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민수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아주머니? 똑똑똑.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이번에는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민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풍만한 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뽀얀 목덜미가 훤히 보였습니다. 헉, 저 옷차림은... 민수 어머니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비틀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수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웅얼웅얼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멍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의 뒤에 바싹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등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덩이까지. 그동안 제가 몰래 상상해왔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저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아, 죄송합니다. 네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통화 상대방에게 잠결에 실례되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한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으악. 제 행동에 민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저 아줌마 너무 좋아요. 저는 민수 어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 안 돼, 인철아. 이러면 안 돼. 민수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제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철아. 제발, 이러면 안 돼. 내 엄마랑 나랑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민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민수 그 자식이랑 벌써. 저는 민수 어머니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방에서 둘이서 밤마다. 민수 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직도 뜨겁게. 아줌마도 알잖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거. 민수 자식도. 결국 민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저는 민수 어머니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그래, 먹어. 내 맘대로 해. 민수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 후회를 하지 마.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졌습니다. 마치 독이 든 꿀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수 어머니를 거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들의 금단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수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멈출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져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심지어는 민수 어머니의 가게 탈의실에서까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압도되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민수 어머니와 몰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민수 녀석도 저 못지않게 뻔뻔하게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치부를 손에 쥐고 있는 공범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알면 경악할 만한 비밀을 공유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군대 영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인철아, 어떡해. 너마저 가면. 제 군 입대 소식에 가장 슬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첫면회 때 놀랍게도 민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인 양 저를 면회와 주시고 외박까지 함께 나가 여관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민수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민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 민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혹시 당황하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지 어머니의 몸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와 민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두 사람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간 사이 민수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 엄마와 민수하는데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 사람은 3인조로 지렸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와 약속했죠. 계속 우리 같이 살면서 이 다음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끼리도 같이 데리고 살자고. 연하남은 왜 연상녀를 좋아할까요? 우유부단한 남성이나 연애에 소극적인 남성들이 의지가 되는 여성에게 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하남이 연상녀를 좋아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적인 여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계속 챙겨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오빠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이 동반되는 셈이다. 나이 어린 여자친구나 아내는 끊임없이 투정을 부리지만 연상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여러 면에서 독립적이다. 당연히 남자의 부담도 덜어진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능력 좋은 여성은 자기 인생을 남자친구 또는 남편에게 송두리째 의지하는 관계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성들도 많다. 두 번째, 엄마 같은 푸근함을 기대할 수 있다. 핵가족 사회에서 성장한 요즘 남자는 자식 수가 적다 보니 엄마가 끼고 키운 경우가 많다.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엄마와 같은 푸근함을 기대한다. 연상의 여성이면 왠지 자기를 잘 챙겨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3살 연상의 아내와 1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남자는 어리광 부리려고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라며 실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 아내가 내 모든 걸 다 받아줘 집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도 연상녀와 결혼할 것이라며 연상녀 창가를 부르기도 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부담에서 해방. 관습적으로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낸다. 요즘은 좀 달라져 여자도 일정 부분 분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가 내는 몫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똑같은 월급쟁이 신세라면 부담이 안 될 리 없다. 하지만 연상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 지갑을 열면 왠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던 남성도 나이가 많은 여성이 지갑을 열면 마음이 가볍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또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결혼 자금을 많이 비축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즐겁다. 4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한 어느 남성은 만약 아내가 연상인데 직장도 없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인지 결혼 후에도 남편 봉급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고맙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을 것이라는 확신. 경험이 나이에 비례해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에 대한 판타지가 남자를 설레게 한다. 그리고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1년의 연애 기간 끝에 5살 연상인 아내와 결혼한 어느 남성은 연애 시절부터 아내가 잠자리를 리드해서 아주 편했다며 연상녀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5번째, 대화가 잘 통한다. 진지한 관계를 위한 만남의 전제 조건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 여자는 대화 상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세상살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탓이다. 반면 연상녀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 너그럽다. 이해 폭이 깊다. 대화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울 점도 많다. 더욱이 연하남이 호감을 갖게 되는 연상녀는 대부분 사회생활을 오랜 기간 한 여성이다. 그만큼 다채로우면서도 흥미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6번째, 바람 피우지 않는다. 20대 초중반의 나이가 어린 여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 민감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때문에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위험도 높다.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며 혹은 친구와 만남이 한창 즐거울 때이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웬만한 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바람을 피운 나이 어린 여성과 깨진 후 연상녀를 찾는 남자가 의외로 많다.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적잖은 남성은 성숙한 사람과 연애를 하면 자신의 사랑도 성숙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7번째, 연상을 사귀어 본 남자는 또다시 연상을 찾는다. 과거 연상과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남자는 연속적으로 연상과의 만남을 꿈꾼다. 안정감과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는 늘 전쟁터에서 싸우는 외로운 전사나 마찬가지다. 데이트하는 순간에까지 또 가정에서까지 아내의 잔소리를 듣거나 달래주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연상녀를 연하남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하고는 대학생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이도 없고 억울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쌍둥이의 14살이고 셋째 아들 9살입니다. 셋째 아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때쯤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고 끝난 다음에는 퇴사를 하면서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들 셋을 케어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아들이 완전 아기일 때라서 정신없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쌍둥이 딸들 준비물 챙기고 먹이고 씻겨서 학교 보내고 갓난아기 모유 수유에 기저귀까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말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면서부터는 다시 일을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재취업이 되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여러 번이 좌절과 시간이 지나자 와이프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존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차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고
게다가 와이프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를 같이 들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 와중에 좋은 정보도 있으면 도움도 받고 두루두루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몇 달간은 열심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야근과 회식으로 늦고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 타려 나가고 보통 저녁쯤은 돼서야 집에 들어오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었고 와이프도 제법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에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법인데 자전거 동호회도 그런 일이 생기더군요. 회비를 모으던 회원이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일이 있었고 결국 와이프는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에 푹 빠진 와이프는 자전거 및 관련 용품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랑 시간 날 때 둘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오래 타지도 못해서 그런지 결국 다른 자전거 동호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용품을 팔려고 가입한 줄 알고 회원들 반응이 차갑다며 속상해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저도 같이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와이프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운동복도 이쁜 신상 나오면 좀 입고 다니라고 하면 손님한테 팔아야지 우리가 입고 다니면 되냐면서 처음에 산 운동복을 입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운동복, 운동화 등등 계속 바꾸거나 사서 입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 운동복이 100벌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광고 홍보용이라며 말을 하길래 좀 과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만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커플 운동복 이쁜 거 있으면 저도 입고 같이 자전거 타려 가자고 하니 피곤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저에 대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이었지만요. 그렇게 와이프는 혼자서 주말마다 열심히 라이딩을 다니더니 나중에 지방으로 간다며 1박 2일로 다녀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2박 3일로 제주도 자전거 타려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외박하면서 다니는 것이 조금은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자전거 용품 샵을 하고 있고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제재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또 자주 연락을 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자리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피곤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두세 달을 거부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카드 사용 내역에 산부인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정기검진도 받고 부인과 질병 관련해서 간 건데 말하면 아냐며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역이 있으니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인데 왜 저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발 저려서 이겠지만요. 주말에는 와이프 자전거 라이딩 가서 혼자 매장 보면서 청소해 주는데 창고에서 남자 속옷도 여러 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못 보던 숨겨놓았던 와이프 다른 핸드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애정행각과 바람을 피운 내용들과 사진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번호도 보였는데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이 자전거 동호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원래 핸드폰으로 연락할 때는 동호회 관련된 내용만 공유해 주는 것처럼 보내더니 숨겨둔 핸드폰에는 완전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한제 욕도 엄청났습니다. 당황해서 멍하게 있다가 증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와이프에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남자 속옷부터 보여주니 손님들이 탈의실에 벗어두고 간 거라고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치워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숨겨둔 핸드폰과 각종 문자, 음성 메시지 들려주니 표정이 변하며 다 알면서 뭐를 물어보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저랑 사는 거 지겹다며 이번 기회에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와이프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할 테니 위자료와 바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왜 저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이 엄마 SNS라며 황당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혼한 사진과 조만간 출산한다며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연락을 하니 온갖 욕설과 함께 연락하지 말라고 임신한지 몰랐냐며 절대 내 새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저와 부부의 연을 유지할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인데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전 부인과 인연이 끝났지만 장모님하고는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못난 딸년 때문에 저와 손주들이 상처받고 고생했다며 이제 없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 주고 가시고 식사나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도 저 볼 면목이 없다며 저 없을 때 와서 손주들이 보고 가십니다. 항상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 장모님께서 짐을 싸서 와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재혼한 놈과 안 닮아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닌 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현재 장모님 집에 와 있고 갓난아기까지 메고 왔는데 차마 내쫓지는 못하고 장모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혹시 제 아이가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옆에서 드릴 말씀도 없고 오랫동안 계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전 부인의 바람 때문에 저와 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